안녕하세요. 이병재입니다. 부동산 뉴스 브리핑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지난 2월 동안의 부동산 시장 관련 뉴스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주요 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민 감소 보도로부터 베이비 부모에 관한 기사까지 약 20건의 기사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MHC 보고서에 대한 토론토 스타의 보도인데요. CMHC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이민 인구 유입이 급격히 줄면서 주택시장의 약세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9월 현재 순 유입 인구가 전년 대비 20% 감소한 6만 명에도 못 미치면서 90년대 대비 40%가 줄어든 역대 최저치라는 지적입니다. 과거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비영주권자 유입 인구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 학교 근방의 렌털 또는 콘도 구입 수요의 상당수가 사라졌다는 보고입니다. 한편 GTA 고용시장의 호전은 다소간의 인구 유입이 기대되지만 과거 11만 명 수준의 유입은 요원한 상태이고 이런 현실을 감안 주택개발업자들의 주택 수요 예측 또한 조정되어야 할지 모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터너 씨가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인데요. 15개 베스트바이 점포의 영업 중단 유수를 전하면서 부동산 리코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의 주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콘도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 18,000여 콘도 유닛 재고가 쌓여 있고 동시에 200여 개 프로젝트 총 5만 6천여 세대가 건설 중인 것을 지적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세일은 급감, 재고는 쌓여가는데 가격이 어떻게 안 떨어지겠는가 하는 우려의 글입니다. 주택 구입에서 많은 캐피털 게인을 얻던 시절은 끝났다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셔널 포스트지에 게재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3만 2천여 세대 신규 주택과 콘도가 분양되었는데 2011년 대비 29.1% 감소한 수준이고 이 중 하이라이즈 분양이 34.7% 감소한 18,000여 세대, 로우라이즈 19.8% 줄어든 14,000여 세대가 분양되었다는 보고입니다. 특히 로우라이즈 공급 부족으로 어포러빌리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2012년 말 기준 로우 라이즈 인덱스 프라이스가 전년 대비 16%나 오른 63만 2,868불을 기록한 반면 하이라이즈는 0.4%만이 오른 43만 6,024불을 기록하여 이 두 섹터의 가격 격차가 장기 평균 8만 6천여 불의 두 배를 넘는 19만 6,844불로 벌어졌다는 결과라는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이라이즈가 보다 현실적인 구매 대상이긴 한데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다 보니 유닛 사이즈는 16% 감소한 800 스퀘어핏 수준으로 작아지면서 반면 분양가는 2%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12년 이러한 분양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즈 신규 건축은 최고치인 237 프로젝트 6만 713세대를 기록했는데요. 이중 2012년 12월 말 기준 88% 솔드를 기록했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실제 완공되어서 델리버로 된 것은 1,575 유닛에 불과하다는 보고입니다. 한편 로라이즈는 4만 2천여 세대가 신규 건축 중인데 이 중 82%가 솔드된 상태라고 합니다. CMHC의 보도 내용인데요. 작년 5월부터 감소한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감소세와 더불어 작년 9월 이래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는 2013년 감소세를 전망하는 주택시장 아웃룩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다음은 CBC 보도 내용인데요. 지난 1월 캐나다 경제는 2만 2천여 개 일자리가 줄었는데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 수가 줄면서 되레 실업률은 7%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총 57,500명이 구직을 중단함으로써 전체 실업률이 0.1% 떨어졌다는 보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CIBC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2년 5개월간 월 평균 3만 7천여 개 일자리의 증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GDP 하락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많았고 자영업이 다소 늘어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건설 부분은 17,000여 개 일자리 증가를 보였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슬로우다운을 볼 때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참고로 온타리오주와 BC주는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알버타, 사스쿼추안, 뉴브런스위크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11.8%로 PEI이고요.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사스쿼추안으로 4%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기 전망에 관한 경제 매거진 게재 기사인데요. 캐나다 경제가 일자리, 주택건설, 수출 등 주요 지수의 하락으로 경제 회복 전망에 먹구름을 쥐우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지난 12월과 1월 실적이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대치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보고입니다. 실업률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만 2천여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5만 8천 명의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7%로 낮아지는 기이한 상황인데요. 무역 부문은 지난 12월 수출이 2.1% 감소하면서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대미 수출은 4%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 악재는 하우징 스타트인데요. 19%나 감소한 16만 600세대를 기록했다는 보도입니다. 이와 같은 악재로 인해 캐나다 달러 또한 미화 대비 99센트, 99.74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활성화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4, 4분기 콘도 렌털 시장에 관한 어버네이션 자료인데요. 2012년 콘도 렌털 거래가 리셀 거래량을 능가한해였고 4, 4분기 렌털 거래는 2011년 동기 대비 13% 늘어나면서 렌트 가격 인덱스가 3.2% 오른 2불 29센트 per square feet 기록했다고 합니다. 평균 렌트는 803 square feet 기준 1,836불입니다. 2012년 4, 4분기 리셀 리스팅은 4% 감소한 반면 렌털 콘도 리스팅은 11% 늘어났고 이러한 렌털 공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Lease to Listings Ratio는 전년 대비 64.8%에서 66.5%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통상 이 비율이 50% 이상이면 랜드로드 마켓으로 보고 40% 이하면 렌터스 마켓으로 볼 수 있는데 66.5%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렌터스 마켓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0여 개 추가 렌털 리스팅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2012년 4, 4분기에 완공된 빌딩의 대략 15에서 20% 정도 유닛들이 렌털 리스팅으로 나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3,500개 추가 리스팅이 충당되려면 대략 18,000개 추가 세대가 완공되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거 5분기 동안의 완공을 다 더하여도 모자라는 상태라는군요. 이렇게 렌탈 유닛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감안하면 향후 최소한 15에서 18개월 동안은 스트롱한 렌털 마켓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콘도 어포더빌리티 측정을 위한 Rent to Resale Price 지수 현황인데요. 첫째, 녹색 점선의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메디안 프라이스 기준 어포더빌리티의 변화가 없고요. 파란 점선은 평균치 트렌드 라인인데요. 오히려 2011년 이래 더 어포더블해졌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네이션이 실시한 2013년 콘도 업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53%가 2013년에 17,000에서 2만여 세대 신규 콘도 분양을 예측하고 있고, 같은 규모를 전망하였던 2012년 결과는 18,000여 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신규 콘도 바이어의 45에서 60%가 인베스터일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34%가 올해 가장 큰 걱정거리로 콘도 가격이 제자리 또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18%가 컨스트럭션 랜딩 받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네요. 또한 37%가 소득이 콘도 가격 증가세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으며, 23%는 올해 인베스터의 수가 줄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36%가 2012년 하반기 가장 큰 악재는 새로운 모기지 룰의 적용이라고 하고, 91%가 대다수의 미디어가 토론토 콘도 마켓을 부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5%가 올해 신규 콘도 런치 전략으로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시장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를, 24%는 가격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의 응답자가 오래된 대로변 주택의 6에서 8층 규모 저층 콘도가 토론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상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론토 리얼 에스테이트 보드의 1월 MLS 거래 결과인데요. 우선 거래량은 작년 1월과 비교하여 1.3% 감소했고요. 작년과 비교하여 소폭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줄어들면서 지난해 주택 구입을 보류했던 일부 바이어들이 시장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아울러 토론토를 둘러싼 주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현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토론토 지역에 한하여 부과되는 추가 랜드 트랜스퍼 텍스의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가격 측면에서는 전년과 비교하여 4.3%, 인덱스 기준으로는 3.8%가 상승했다는 보도입니다. 올해 향후 가격과 관련하여 시니어 마케팅 애널리스트 매니저는 올해 가격 오름세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경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평균 3에서 5%대의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봄 시장에 대한 토론토 스타 기사인데요. 2년 전 경제학자가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25% 가격 폭락을 전망하여 충격을 줬던 바 있는데요. 저금리 덕으로 역대 최장품을 누려온 주택시장이, 특히 공급 초과 상태인 토론토 콘도 시장은 여전히 하드 랜딩 할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부동산 시장의 거래 결과는 이분의 예상과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주요 시장인 토론토, 밴쿠버에서 지난 6개월간의 감소 끝에 거래량이 회복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 따라 뱅크 오브 몬트리올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4년 내 가장 낮은 실업률, 2014년 4월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저금리 등을 감안할 때 별로 놀랄 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반응이네요. 뱅크 오브 캐나다 가버너가 캐나다 주택가격의 조정은 향후 2년 더 지속될 것 같다고 C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보인 주택가의 급격한 상승은 분명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택을 재테크의 주 수입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IMF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가격은 평균 1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하고, 향후 5년간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측 보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주택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의 착공과
거래가 줄어든 반면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계부채 수준도 주택 모기지나 라인 크레딧을 통해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세는 10%에서 3%대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보도입니다. 캐나다 전체 1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고요. 전달에 비해서는 1.4% 소폭 늘었다는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의 보고입니다. 한편 가격 측면에서는 3.1% 상승을 기록했지만 2011년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시별로 보면 작년 12월 대비 반 정도의 도시들에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는데요. GTA가 5.6%, 밴쿠버 지역 일대가 4.7% 늘었고 리스팅의 수가 12월 대비 16% 늘어나면서 지난 9월 이래 처음 증가세를 기록하였다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내셔널뱅크가 테라넷과 별도로 발표하는 주택가격 인덱스에 관한 것인데요. 1월 기준 연간 내셔널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가 전년 대비 2.7% 상승했는데 2009년 1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상승률이라는 보도입니다. 5.3% 상승을 기록한 토론토를 포함 핼리팩스 6.6%, 퀘벡 6%, 해밀턴 5.9% 등이 내셔널 인덱스 2.7%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밴쿠버는 2.5% 감소하면서 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군요. 월간 인덱스는 12월 대비 0.3%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별로는 밴쿠버가 마이너스 0.8%, 토론토 마이너스 0.4%, 해밀턴 마이너스 1.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입니다. 다소 주춤한 주택시장과 낮은 모기지 이자율 덕으로 하우징 어포러빌리티가 지난해 4, 4분기 기준 조금 나아졌다는 로얄뱅크의 보고인데요. 로얄뱅크 어포러빌리티 인덱스는 세전 수입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유틸리티, 재산세 등 일반적인 주택 보유 비용의 비율인데요. 디태치 방갈로는 0.2%포인트 낮아진 42.1%, 투스토리 주택은 0.3%포인트 낮아진 47.8%, 콘도는 0.2%포인트 낮아진 28%라고 합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바닥 수준인 저금리 덕을 보고 있는데 만약 금리가 급격히 오른다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뱅크 오브 캐나다가 2013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며 2014년부터 서서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어포러빌리티가 가장 낮은 곳은 밴쿠버인데요. 2.6%포인트 낮아진 82.2% 방갈로 기준이라고 합니다. 토론토도 일부 개선되어서 0.4포인트 낮아진 52.8%를 기록하였다는군요. 가장 어포러블한 도시 중의 하나로는 캘거리가 손꼽히는데요. 방갈로 38.1%, 2층 단독 38.6%, 콘도 22.22%라고 합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BMO에서 발표한 어포러빌리티 결과인데요. 싱글 패밀리 홈 기준 토론토는 가구 수입의 43%가 평균적으로 모기지 납입에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가이드 수준인 39%를 넘고 기타 보유 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50%에 근접하게 되어서 이자율 인상 시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토론토가 신규 콘도와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부담금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경계 단계에 있는 콘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원베드 콘도를 예로 들면 부담금이 8,000불에서 17,000불로 9,000불이 오르게 되는 결과인데,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개발 부담금의 인상이 정말 급작스러운 인상폭이긴 하지만 905 지역에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리얼넷이 집계한 GTA 1월 신규 주택 분양 현황인데요. 하이라이즈는 686세대가 세일이 되어서 전년 대비 8% 떨어졌고요. 하이라이즈 프라이스는 전년 대비 2.3%가 떨어졌으며, 로우라이즈는 562세대가 거래되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2%이고요. 로우라이즈 프라이스는 전년 대비 16%가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총 1248세대가 분양되었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하이라이즈 1월 거래는 장기 평균인 720세대에 근접하고 작년에 비해 8% 감소한 수준입니다. 로우라이즈 1월 거래는 장기 평균 1570세대에 상당히 거리가 있고 지난해에 비하여도 52%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해 볼 때 장기 총 1월 평균 2290세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적이고요. 작년 거래량과도 비교할 때 마이너스 35%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향후 5년간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콘도로의 이동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로얄 리페이지 서베이 결과가 나왔다는군요. 이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40.6%가 콘도가 아닌 또 다른 하우스로, 25.9%가 비슷한 사이즈 하우스로, 18%는 오히려 더 큰 하우스로의 이사를 계획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총 54% 응답자가 다운사이징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는데요. 22.9%만이 콘도, 아파트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베이에 참여한 80년에서 94년생인 Y 제너레이션들도 복잡한 다운타운 콘도에서 계속 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는데요. 어쩌면 향후 10년간 꽤 많은 다운타운 콘도가 비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년 내 이들이 아기를 출산케 되면 외곽으로의 이주가 예상되는데 Y 제너레이션 응답자의 거의 77%가 타운하우스, 벙글로, 단독주택들을 원하고 이 중 25%만이 다운타운 인구를 고려한다는군요. 한편 서베이에 응답한 베이비붐의 40%가 벙글로를 선호하고 20% 이하가 멀티스토리 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반면 5.9%만이 주 주거지로 카리지, 스키샬렛 또는 다른 레크레이셔널 프로퍼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